판 이쪽을 좀 빼보시겠어요? 이게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지난 한 주 주요 경제정책 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 챙겨봐야 할 정책 소식을 짚어보는 주간 브리핑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5월 10일, 지난주 수요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난 한 주도 정부 출범 이래 추진해온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이라는 정책 기조를 담담히 챙기기 위한 현장 소통과 회의, 정책 발표 등이 있었던 한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에는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는데요. 우선 방미 성과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요. 둘째, 사이버, 우주, 퀀텀 등 첨단 과학기술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59억 불 규모의 첨단 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성과를 10대 분야로 세분화해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IPEF라고 하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제3차 협상 추진 계획, 그리고 해외 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와 의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방미 중 59억 불 투자 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 투자로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 현재의 규제 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2개 내지 3개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 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3년 해외 수주 35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 건설, 플랜트, 원전, 친환경 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내며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추경호 부총리는 울산의 현대차 생산 공장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총력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일명 K-칩스법이라고 하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특히 국가 전략기술의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생산시설도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주요 완성차 업체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을 지으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화답하여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울 것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 범위가 확대되어서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 기술과 시설 등 5개 기술, 3개의 시설이 추가되었고요.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시설 등 5개 기술과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4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는데요.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 고용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고용률 62.7%, 실업률 2.5%를 달성했는데요.
취업자 수도 26개월 연속 증가 중입니다. 소비, 관광 회복 등 내수의 양호한 흐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도 고용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전담 TF를 구성하여서 고용 동향을 지속 관리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민간 중심의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고용 동향이 발표된 지난 10일 일자리 전담 TF 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다소 좋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등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고, 조선업 희망공제, 농번기 공공근로 등 업종별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G7 재무장관 회의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G7 멤버는 아니지만 인도 등과 함께 6개 초청국 중에 하나로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 부총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G7 회원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세계경제의 복합 위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구체적인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SNS 콘텐츠를 통해서 추가로 전달해 드릴 테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난주 주요 행사와 정책 뉴스를 정리해 봤는데요. 일자리, 수출,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쁜 한 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행사 계획 소개드리고 온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